네, 11월 5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FOMC가 이제 끝나고 조금 이제 해소될까 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증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속 터지는 시장인데요. 네. 이게 미국장이 워낙 좀 강한 흐름을 내면서 매일같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더군다나 좀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오늘도 우리 증시 코스 상황은 저는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3. 아니 장이 이렇게 매일 안 좋은데 왜 맨날 파3홀로 진단을 해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가 없다. 저는 1000포인트 내외가 거의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뭐 3.5%나 폭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국의 모든 지수는 다 사상 최고가거든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까지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럼 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시장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가. 이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증시에는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기업이 없다라는 거. 사실상 이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 기업들이 그야말로 뭐 독보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어닝 모멘텀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의 이제 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긴축 기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제 내년 6월 이후에 금리 인상이 이제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선진국 증시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는 다소 좀 무거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쯤 턴어라운드 될 거냐. 그건 또 원달러 환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강했죠. 영국의 이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장 초반에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살짝 하락권으로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테이퍼링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5% 초반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장기채 금리와 단기채 금리가 완전히 딱 달라붙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괴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우려가 이미 시장 금리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 형상을 빚는 것보다는 달러가 약세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2010년 이후에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된 정도가 가장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0여 년 만에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격차가 이렇게나 많이 벌어져 있는데 저의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디커플링이 오래 지속되는 게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2, 3주 정도의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나면 오히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이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상당히 빠르게 가격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과거에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파3홀이다,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변동성은 좀 강하긴 하지만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상방 배팅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흐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프로님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살펴보는 리뷰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편입하신 청담 러닝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청담 러닝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편입했는데요. 네. 딱 일주일 만에 한 14% 정도 아주 가볍게 수익을 챙겼거든요. 사실 이번 주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등락이 좀 심하잖아요. 네. 급등했다가 또 다음 날은 조정받고 또 조정받았다가 또 반등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담러닝은 차트 열어보시면 그냥 우상향 패턴이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좀 되면서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께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결국은 컨텐츠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승자가 될 거다. 청담러닝이 특히 오늘 또 강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대선 정책 수혜주로 이제 교육주들이 같이 또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메타버스를 융복합시킨 이제 컨텐츠를 올해 12월 말에 이제 런칭을 할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청담러닝이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4만 원 아주 이쁘게 달성을 하면서 한 14% 정도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메타버스라든지 또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NFT 관련된 종목들,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부침이 조금 심하거든요. 과열을 띠고 상승했던 종목들은 일부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시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조정받을 때 소개해드렸잖아요. 장 끝날 때 벌써 매수가 대비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마무리됐거든요. 물론 오늘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보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맥스도 마찬가지 오늘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으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K사인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K사인도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결국은 NFT든 뭐 가상화폐든 메타버스든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이제 원천 기술로 이제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K사인도 눌림목을 이용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담 러닝 리뷰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10월 7일에 편입했던 하이브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결과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요즘 하이브 너무 잘 간다, 그죠? 네. 이게 사실 시가총액이 오늘 막 14조 원, 15조 원 가고 있는데 주가가 도대체 뭐 쉬지 않고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중기적인 관점으로 40만 원까지 좀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리뷰해드릴 때 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이런 종목들이 막 7, 8%씩 조정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이 상승 전환을 하면서 한 3%에서 5% 가까이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하이브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가 요즘에 이 메타버스라든지 ETF 시장에서 그야말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하이브가 두나무의 지분 2.5%를 5천억 원에 인수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자이언트 스텝에다가 1,000억 원 정도를 또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확정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썰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하이브가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위버스를 메타버스화 시키고 거기에다가 NFT를 장착시키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이런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 하이브가 모든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뭐 역사적인 고점 상장됐을 당시에 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청담 러닝이라든지 서울 옥션, 뭐 골프존, 그 다음에 두나무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하이브는요. 40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김프로님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해봤고요. 우리 같이 라운딩을 돌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잘 가고 있는지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문자 보내주셨을지 첫 번째 문자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224님이고요. SK이노베이션 25만 원, 40%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이 종목 저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주가가 너무 못 가서 좀 답답한 종목인데요.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저는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이글 종목으로 이제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미국에다가 뭐 총액 한 60조 원 이상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전 분야 신재생 에너지 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온이 중국에다가 또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리튬 배터리 만드는 거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 나왔었죠. 사실 LFP 배터리 시장을 지금 중국의 CATL 그다음에 뭐 BYD 같은 기업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SK온 역시도 이 중국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3조 원 정도면 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작은 금액이지만 사실 단일 이제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기존에 CATL이 생산하고 있는 이제 각형 LFP 배터리 말고 어찌 보면 이제 원통형 LFP라든지 새로운 이제 방식으로 어찌 보면 주행 거리를 더 늘릴 수 있고 안전성을 더 이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다만 SK 이노베이션이 이게 지금 당장은 배터리 사업도 하고 석유화학 사업도 하고 정유 사업도 하고 워낙 이제 많은 사업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호재와 악재가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저는 좀 부침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30만 원 이상 또 30만 원 후반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는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는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이걸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면서 조금만 더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일단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이젠셀이고요. 39,000원에 20%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딱 매수가 근처인데요. 일단 바이젠셀은 버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역시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요즘에 워낙 좀 좋진 않아요. 다만 어저께 이제 바이젠셀이 면역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기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조정이 조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바닥이 서서히 좀 잡히고 있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녹십자 랩셀도 최근에 이 면역세포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안 움직이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 면역세포 치료제, NK세포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이쪽이 나름대로는 뭐 소소하게 지금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48,000원 정도까지 반등 목표치를 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젠셀은 48,000원 선까지 반등선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청자분들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원샷 홀인원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18,400원 현재가로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제가 10월 중순에 심텍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또 반도체 종목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오늘 장중에 1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30%를 넘겼거든요. 네.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 TV에서 반도체 종목 소개해드리는 전문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근데 주기적으로 한두 종목씩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덕전자도 이제 수익률 30%를 넘어가고 있고 아비코전자도 지금 20% 넘어가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바닥권에서 신고가를 치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미국장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결국은 반도체였어요. 네. 엔비디아가 막 12% 급등하고 퀄컴도 12% 급등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열어보면 누가 대체 요즘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지금 어둡게 형성되어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파운드리 쪽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 퀄컴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덕전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덕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판 관련된 수혜주다. 요즘에 이제 기판 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FCPGA 차세대 이제 반도체 기판이 워낙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FCPGA 기판이 중요한 게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 훨씬 더 범용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같은 이런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래픽 카드라든지 시스템 반도체가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
바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판이 1차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수익 제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싹 정리해가지고 FPGA뿐만 아니라 이제 플립칩, 이제 칩 레이블에 패키징을 하는 이제 그런 곳들도 기판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 AI, 5G 서비스가 확대되고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됐을 경우에 FPGA 기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심텍의 주가가 오늘 1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저께 심텍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었어요.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도 채 안 되는 PER을 따져봤을 때는 거의 한 6배, 7배밖에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한 번에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대덕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기판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 중에 점유율 1위가 이제 심텍이고 2등이 이제 대덕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덕전자 역시도 하반기 때 실적은 정말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1,000원, 손절 가격은 16,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심텍 15%에 가까운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심텍의 후속주로 대덕전자,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8,700원의 DI라는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날이에요.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흐름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다음 주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덕전자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DI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DI는 제가 이제 아비코전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DDR5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사진을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패키징과 관련해서 지금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다.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면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검사 장비들이 이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회사가 낸드용 이제 고속 버닝 테스트 장비를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버닝 테스트 장비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무려 매출액이 4배, 거의 한 880억 정도의 지금 매출액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는 완전히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10,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DDR5가 전환되면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비메모리 구분할 거 없이 DDR5 전환 수혜주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만 원 정도 딱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7,8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I까지 편입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